자, 이어서 408페이지 6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및 입력 자료 조회 문제입니다. 자, 수행과제 1번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1기 확정 기간이다 그러면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되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반영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면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조회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예, 불러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되는 자료였습니다. 자, 이미 만원도 여기 입력이 되어 있네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 18번에 요 세액란에 요 만원이 그거거든요.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입력되어 있죠.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54번에 만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될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 여기 있는 금액, 여기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분계해야 되는데, 이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여기 매입세액이 있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여기 차감세 양수로 나왔으니까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여기 만원은 자비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복사해서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합시다. 자, 매출세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일반전표에 6월 30일로 입력하는 거죠. 2기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30일. 자, 우리가 복사해 온 게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한다는 것은 차변에다 정리해야죠. 그동안 부채 증가 대변에다 해왔으니까 정리는 차변에서 부채 감소시킵니다. 자, 차변에 부과하시고 부가세 예수금, 거래처 적용은 생략하시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으시고, 내려와서 대변,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다 정리합니다. 자, 금액을 복사하러 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 여기를 클릭해주고 컨트롤 C, 일반전표로 돌아와 가지고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325만원 입력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의 미지급 세금 261번,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걸어야 됩니다. 세무 검색해 보세요. 역삼 세무석 6000번 들어가네요. 자, 대변의 미지급 세금은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 차감세 이 125만원을 복사해 와요. 컨트롤 C, 일반전표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만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변의 자비익 잡는 거죠. 대변의 자비익 방향키로 쭉 가서 대변에다가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부가세를 정리하는 분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 결산 자료 1번의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가 손익을 상계하여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네, 하나는 아마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자, 명품이라는 회사의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부 금액은 단가가 2430원인데 기말에 2330원이 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1000주 곱하기 100원 하락했죠? 예, 그래서 100원 곱하기 1000주 10만원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사면 거를 보겠습니다. 2500주인데 장부가 단가가 4000원인데 4200원으로 이거는 올랐습니다. 기말 금액이. 그러면 200원 곱하기 주식수 2500주 하게 되면은 50만 원이 증가됐죠. 두 개를 서로 상계해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해 주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자산 증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자산 증가 시키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금액은 40만 원이죠. 이거 합산 처리야. 자, 그러면 12월 31일 일반전표 일반전표 날짜를 결산 기준일인 12월 31일로 입력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40만원 증가,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번 수익 발생. 네, 이렇게 결산 정리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된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확정 예정일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동결산에 해당된 것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되겠네요.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3,200만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죠. 그리고 예 하면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일이 다 끝납니다. 전표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12월 입력하면 작성이 되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는 항상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는 아니요 하시고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5 0223 처분 확정일에는 2024 0223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누르면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해 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 실행을 했을 때 12월에서 엔터 하면은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62회의 결산을 다 했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평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요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 하시는 요령 다 아시니까 11번부터 32번까지를 22문제잖아요. 22문제니까 약 하여튼 아무리 많이 걸려도 20분, 최대 20분, 빠르면 한 18분, 17분 요 정도 안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시면서 한번 제가 시간을 제대로 볼 테니까 19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19분. 한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에 제가 답지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28번의 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정기해서 엔터 하시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매입이고 전자 공급가액은 1400000이네요. 그러면 답지가 1400000 일치한 걸로 나오는데. 현대회계학은 40만 원하고 풀마트가 요 거래가 현대학원은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전표 입력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풀마트 거는 요게 12월 30일로 백데이터로 주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입력했었나 이거 모르겠네. 토마토 복숭아 우리가 입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백데이터로 주어진 자료 같아요. 요거는 네. 결과가 다르게 나왔나요? 네. 얼마가 나왔어요? 4,400원. 그럼 계산서 합계표가 아니라 혹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신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계산서 합계표를 봐야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메뉴도 바로 위아래에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이제 면세거래에서 계산서 발급이나 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한 것이죠. 또 다른 건 있었나요? 네,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63회 우리 이론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시간 되면 마무리할게요. 자, 63회 이론 문제 1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 자,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그 밑에 당기 순이익이 줄었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 밑에서 무슨 변동이 전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이 전기 대비 많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든가 그랬는데 답변을 보니까 네, 당기순이익이 감소는 무엇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거죠. 자, 밑에 보기에 영업의 비용이 있는가 보니까 영업의 비용은 없고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4번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23년에 A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00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 23년 결산 때 한 주당 3,500원으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한 주당 3,700원에 모두 처분했네요.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23년 11월 22일 A 주식의 취득 원가가 32만 원이다 그랬네요. 자, 취득 원가는 100주 곱하기 3,000원 하니까 30만 원이죠. 2만 원은 여기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죠. 수수료를.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단기 매매증권은 37만원이다. 35만원이죠. 왜냐면은 3,500원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시가가 한 주당 3,500원이니까 곱하기 100조 하면은 35만원이죠. 여기서 37만원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취득시 수수료를 계속 원가에 넣어서 그래요. 취득 원가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3번 23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만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3,000원에 사가지고 3,500원이 됐어요. 한 주당 500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100주입니다. 5만원이죠. 평가이익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맞은 것은 마지막 4번이 맞았을까요? 24년 3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2만원이다. 자, 23년 12월 31일 3,500원으로 평가했고 다음에 3월 7일 3,700원 한 주당 200원의 이익을 냈어요. 2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2만원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만원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4번. 다음 3번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네,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단기에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요. 회계 처리가. 그래서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옳은 것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원 되어 있는 답번이 답이 됩니다. 차변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고요. 증가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됐을 때는 다시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는 거 꼭 알아둡시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6월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 평가 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6월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랬어요. 자, 우리가 총평균법의 문제가 나오면 월초재고, 매입 이거에 대한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을 산출해 보면은요. 월초재고 금액이 수량이 120개, 단가가 1,200원이므로 곱하기를 해보면 여기가 14만 4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 6월 1일날 매입한 것은 수량 300개에 단가 1,400원 곱하기 해보면 42만원의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매입한 거 200개 수량 곱하기 1225원에 샀어요. 금액은 24만 5천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면 42만 144000 80만 9천원이 나오는군요. 자, 금액의 합계를 수량의 합계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자, 수량은 150, 300, 200이니까 650개입니다. 그래서 80만 9천원 나누기 650개 하면은 이제 평균 단가가 나오죠. 1244원이 나오나요? 80만 9천원 나누기 650개. 소수가 좀 나옵니다만은 1244원 절사해 보겠습니다. 소수가 나오기 어떻게 문제를 냈을까요? 계산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소수가 나오는데 1244원.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매출한 수량 250개를 요 평균 단가로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250개 곱하기 1244원 평균을 곱해보니 31만 1천원이 나오네요. 계산이 제가 어디 틀린 모양인데 답이 없는데 650개는 맞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요. 150개 곱하기 1200원. 이게 18만원 나오네. 여기 14만 4천원이야. 이게 18만원 나오네요. 다시 계산할게요. 18만원 더하기 42만원 더하기 24만 5천원 84만 5천원 나옵니다. 이게 84만 5천원으로 고쳐서 다시 계산합니다. 나누기 650개
1,300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자, 평균 단가 1,300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하기 여기 250개 판매한 거 곱하기 250개 하면 원가가 32만 5천 원이 나오는군요. 평균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이게 평균 단가입니다. 판매한 수량, 매출 수량을 곱하기 한 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재고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구한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수량, 월말 재고 요 400개를 곱하면 재고 금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계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계산기로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하려다가 틀리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법이죠. 자, 5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4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23년 7월 1일에 50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가 50만 원.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합니다. 그러면 24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그냥 1년치 아닌가요? 이건 23년 7월에 샀으니까. 그러면은 45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잔존 가치 50만 원 빼고 나누기 5년 하면은 90만 원이 나오나요? 5945. 그래서 24년도의 감가상각비는 90만 원인 거죠. 1년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하지만 만약에 23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23년도에 취득을 했고 7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7, 8, 9, 10, 11, 12 6개월치만 해야 되죠. 그러면은 45만 원이죠. 23년도 감가상각비는 45만 원이고 여기서 물은 것은 24년 감가상각비를 물었으니까 1년치 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이다. 네, 이론 문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죠. 네, 조금 이론 공부 조금만 더 튼튼히 해놓으시면 거의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414페이지 접어두시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다음 달에 만나서 3월 3일 날도 쉽니다. 3월 3일 날도. 그래서 3월 4일 날 한참 후에 만나겠네요.